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데일리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번역 영상만 올리게 되었었는데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어서 채널을 약간 재정비할 겸 잠깐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에 커리 영상 같은 그런 농구에 관련된 썰들을 더 자주 올리고 또 NBA 시즌 소식도 이제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포맷으로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NBA 구단주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처음엔 NBA 구단주들의 공개된 재산을 갖고서 랭킹을 해볼까 했었는데 NBA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1위가 누가 될지는 너무 쉽게 예상하실 것 같아서 단순히 순위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이 형님들이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미국에서는 매년 기사가 발표되고 미국 유튜버들 역시 종종 다루는 컨텐츠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과연 NBA 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고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과연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NBA 구단주 재산 순위 탑 10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위에 오른 구단주는 요즘 정말 최고의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럽의 유망주인 루카 돈치치가 소속돼 있는 달라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번입니다. 올해로 61세인 마크 큐번은 1982년도에 달라스에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바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다가 그 후에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회사에서 상대했던 본인의 클라이언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로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1990년도에 그 회사를 60억에 매각하면서 나름의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의 갑부가 된 마크 큐번은 그 후에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게 되고 1995년도에 비디오 포털 브로드캐스트닷컴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였다가 4년 후에 그 회사를 야후에 57억 달러 하나로는 약 6조 원 정도의 매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으며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달라스 매버릭스를 매입하면서 NBA 팀의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크 큐번의 올해 공개된 총 자산은 41억 불, 하나로 치면은 4조 원이 훌쩍 넘는 정도로 추정되며 이 형님은 현재 달라스 매버릭스 구단주 외에 2929 엔터테인먼트와 브론델이라는 회사의 공동 소유주로 있으며 AXS TV라는 케이블 방송사의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9위에 오른 형님은 동부의 강자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76서스의 구단주인 조슈아 해리스입니다. 이 형님의 총 자산은 4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하나로는 4조 3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 형님의 이력을 간단히 보자면 1980년대에 투자은행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1990년도에 두 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폴로라는 사모펀드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슈아 형님은 아폴로라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현재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인 크리스탈 팔라스라는 팀의 지분도 갖고 계시고 미국 아이스하키 팀인 뉴저지 데빌스의 구단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위에 오른 형님은 얼마 전에 팀의 단장이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잠깐 시끄러웠던 휴스턴 로켓츠의 구단주 틸만 퍼티타입니다. 현재 62세인 틸만 형님의 총 자산은 48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4조 8천억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 유명 경제 매거진인 포브스에서는 이 형님을 세계 최고의 식당 경영자라고 소개를 할 만큼 텍사스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백종원 형님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님이 백종원 형님처럼 요리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종원 형님처럼 여러 식당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당들 외에 틸만 형님은 또 몇 개의 호텔과 카지노를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고 2017년 9월에 휴스턴 로켓츠를 당시에는 최고가인 22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2조 2천억이 훌쩍 넘는 정도의 매입을 하면서 NBA 팀의 구단주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7위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의 구단주인 탐 고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탐 고어스는 현재 25개의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플래티넘 이퀴티라는 사모펀드의 창업주이고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의 회사인 플래티넘 이퀴티는 현재 모토로라, 후지수 같은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갖고 있는 미국 최고의 사모펀드 중 하나이며 2011년도에 이 회사가 디트로이트 피스턴즈를 매입하였지만 2015년도엔 탐 고어스가 피스턴즈의 개인 소유주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탐 고어스 형님의 개인 자산은 5조 6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6위는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팀으로 유명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구단주인 댄 길버트입니다. 사실 이 형님은 캐벌리어스의 구단주보다는 퀵근 론스라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회장님으로 더 유명한데 스포츠 광답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외에도 어메리칸 하키리그의 클리블랜드 몬스터스, 그리고 아레나 풋볼리그의 클리블랜드 글래디에이터스, 그리고 NBA G리그의 캔톤 차지라는 3개의 구단을 더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그의 개인 자산은 하나로는 약 6조 5천억 원이 넘는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5위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구단주인 로버트 페라입니다. 올해 나이 41세에 총 자산이 하나로는 약 7조 원이 넘는 정도로 추정되는 이 형님은 NBA에서 가장 젊은 구단주이면서 애플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이후에 유비쿼티 네트워크스라는 IT 회사를 창립해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유비쿼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회사는 와이파이 장비들에 있어서 선구자 같은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더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버트 페라 형님은 2012년도에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매입하였고 최근에는 팀이 좀 리빌딩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즐거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 오르신 분은 이제 유일하게 여성 구단주인 덴버 너게츠의 구단주인 앤 월튼 크론케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원래 이 누님의 남편인 스탠 크론케의 소유였는데 최근에는 소유권이 와이프에게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우선 이 앤 월튼 크론케 누님의 프로필을 설명드리자면 아마 가문의 타이틀로서는 가장 화려한 이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누님이 무려 이제 세계 최고 유통업계인 월마트의 공동 창업주인 제임스 월튼 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만 소개해드려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누님의 남편인 스탠 크론케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구단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프로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가 오너로 있는 크론케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라는 홀딩 회사가 NBA 덴버 너게츠를 포함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 그리고 NFL의 LA 램, 그리고 NHL의 콜로라도 아발란치, 그리고 미국 축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사커의 콜로라도 래피즈의 최대 주주이며 최근에는 e스포츠의 시장이 커지자 오버워치 리그인 LA 글래디에이터스라는 e스포츠 팀까지 소유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케는 1983년도에 크론케 그룹이라는 부동산 디벨롭먼트 펌을 만들어서 주로 쇼핑몰이나 아파트 같은 건설 사업을 하고 또 월마트 주변에 플라자 같은 쇼핑센터를 지어서 돈을 억수로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동산 재벌에다가 여러 스포츠 구단의 구단주인 크론케의 자산은 97억 달러, 하나로는 뭐 9조 7천억이 훌쩍 넘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제 와이프이신 덴버 너게츠 구단주인 앤 월튼 크론케의 개인 자산은 7조 8천억 원이 넘는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위는 마이애미 히트의 구단주인 미키 아리슨입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미키 아리슨은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는 세계 최대의 크루즈 여객선 운항회사의 회장님이시고 2013년까지 사장직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아리슨 형님은 1995년부터 마이애미 히트의 소유주였으며 그의 아들인 닉 아리슨이 현재 마이애미 히트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그의 자산은 86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8조 6천억이 훌쩍 넘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으로 2위는 이번 여름 프리에이전시를 통해서 케빈 두란트와 카이리 얼빙을 얻게 된 브루클린 네츠의 새로운 구단주 조 싸이입니다. 대만계 캐나다인인 조 싸이는 뭐 다들 아시는 중국의 유명 이커머스 회사인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주이고 이분의 개인 자산은 11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 부호들 중에서는
147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사이는 브루클린 네츠의 전 구단주이자 러시아 부호로 유명한 미카일 프로호로프가 소유하고 있던 팀의 지분 51%를 하나로 약 3조 5천억에 모두 사들이면서 팀의 공식적인 최대 주주이자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사이가 브루클린 네츠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역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하고, 최근에 NBA에서 팔렸던 팀이 휴스턴 로켓츠와 LA 클리퍼스가 있는데 당시에 각각 2.2조 원 그리고 2조 원 정도에 팔리면서 그때마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에 브루클린 네츠가 3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아마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스포츠 뱅커들에 따르면은 NBA 팀들의 평균 가치가 보통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지금 브루클린 네츠는 간신히 이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조 사이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팀을 사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 사이의 말에 따르면 뉴욕이라는 이제 도시의 특별한 특성과 또 본인이 예일 법대를 나왔는데 그 대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 된 곳이 뉴욕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두란트와 카이리 어빙의 영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1위는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이번에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의 영입을 성공하면서 단박에 우승 후보로 떠오른 LA 클리퍼스의 구단주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 형님은 뭐 딱히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역임하셨습니다. 발머 형님은 198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 직원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고, 하버드 시절의 절친이었던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직접 뽑은 비즈니스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발머 형님은 2014년도에 클리퍼스를 약 2조 원이 약간 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당시에는 2012년도에 2조 2천억 원 정도에 팔렸던 LA 다저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발머 형님은 라이벌 회사였던 애플을 워낙 싫어해서 팀을 사자마자 팀 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팀 직원들과 스태프들에게 애플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직원들과 선수들에게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교체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항상 똑같이 지시를 내린다고 해요. 이 형님의 자산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570억 달러 정도니까 하나로는 57조 원, 58조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포브스에서 했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스포츠 구단주 자산 순위에서는 2위에 오르셨고, 세계 부호 순위에서는 19위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1위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마지막 번외 순위로 뭐 인지도에서 보면은 1위이지 않을까 싶은 샬롯 호네츠의 구단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마 사장님, 마이클 조던은 과연 몇 위에 오르셨을까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조던 형님은 2019년도 기준 총 자산이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구단주 자산 순위에서는 15위에 오르셨습니다. 뭐 최근에는 샬롯 호네츠의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여전히 호네츠의 최대 주주이시며, 구단 외에도 저희 모두가 열광하는 이제 나이키 에어 조던의 수익과 또 최근에는 다른 NBA 구단주들과 공동으로 신꼬로 데킬라를 론칭하면서 데킬라 사업도 시작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마이클 조던 형님의 수익 관련한 컨텐츠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지금까지 정말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NBA 소유주들에 대한 이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항상 농구를 포함한 미국의 스포츠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구단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수들만 보이지만 현역 선수들은 구단주와 경영진이 팀 성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것을 매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듯이 제 생각에 저희 나라 역시 프로스포츠가 잘 되려면 팀이 단순히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을 갖고 창업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팀 자체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프로리그가 좀 더 발전하고 더 다양한 볼거리와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기업이 됐든 구단주가 됐든 팀의 물주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NBA 구단주들에 대한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꾸준히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you're an owner of the NBA team, obviously. Do you still dream of getting a seventh ring Yes. someday with the Charlotte Hornets? That's one of the reasons I'm still connected to the game. I want to win another championship as an owner. I know that's a lot harder because I have very little influence in terms of me playing. You know, so I got to live vicariously through the players that I select, and it's a part of my team and the coaching staff. But when it happens, it's gonna be just as good. You know, I'm enjoy it. It's something I'm looking forward to and strive for it each and every day.